항암 치료 꼭 해야 할까?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없을까? 대장암 수술이 끝난 뒤 많은 분들이 안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항암을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안 되나요?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은 대장암 환자 대부분이 수술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를 무조건 해야 하는 치료도 무조건 피해야 하는 치료도 아닌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는 기준을 차분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항암 치료의 목적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를 남아있는 암을 없애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술 후 항암 치료의 진짜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술로 눈에 보이는 암은 제거됐습니다. 그럼에도 항암을 논의하는 이유는 아주 작은 가능성 때문입니다. 미세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 영상 검사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낮은 확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항암은 치료라기보다 재발 위험을 낮추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2. 병기별로 항암 권고가 다른 이유. 대장암에서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병기입니다. 1기. 암이 점막 또는 얕은 근육층에 국한. 림프절전이 없음.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수술만으로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기. 암이 장벽을 더 깊이 침범. 림프절 전이는 없음.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2기는 항암을 반드시 해야 하는 병기도 아니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병기도 아닙니다. 2단계에서 항암 여부는 추가 위험 요소가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3기. 림프절 전이가 확인됨. 항암 치료가 표준 권고입니다. 2단계에서는 재발 위험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항암으로 얻는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큽니다. 3. 2기에서 항암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 2기 대장암 환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2단계가 회색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환자는 재발 위험이 평균보다 높은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고위험군, 저위험군입니다. 4.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기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2기라도 항암을 권하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림프절 절제 개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장 천공이나 장 폐색이 동반된 경우, 암의 분화도가 나쁜 경우, 혈관 또는 신경 침범이 확인된 경우, 이 요소들은 모두 암이 이미 퍼졌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이런 요소가 없다면 항암을 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항암을 하면 재발은 얼마나 줄어들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지만 쉽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항암은 재발을 0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재발 확률을 일정 비율만큼 낮춥니다. 예를 들어 재발 위험이 20%인 경우 항암으로 510%포인트 정도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그 정도면 할만하다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정도면 안 하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은 의학적 판단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선택이 됩니다. 6. 항암 부작용 실제로 얼마나 생길까? 항암을 두려워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부작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일시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지는 않습니다. 약제와 용량은 환자의 상태에 맞춰 조절됩니다. 특히 말초신경병증, 피로감, 소화기 증상은 가장 흔하지만 대부분 조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생기면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7. 항암을 선택한다는 의미.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항암을 한다고 해서 약한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책임한 것도 아닙니다. 항암은 의사의 강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해한 뒤 선택하는 치료입니다. 재발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항암으로 줄일 수 있는 폭은 얼마인지,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항암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필요할 때는 선택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선택하지 않는 것. 그 판단을 당신이 이해한 상태에서 내리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대장암 재발은 왜 생기는지, 재발은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검사 수치와 몸의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회복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내일도 당신의 회복을 위해 더 따뜻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회복 시간이었습니다.